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고려 말인 1370년 고려 왕조는 정벌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요동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맞물리며 이뤄낸 쾌거 중 하나였다. 공민왕은 1351년 즉위하면서부터 원나라에 빼앗긴 쌍성 총관부와 요동에 대한 탈환 의지를 내비쳤다. 고려서 공민왕 원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관원들에게 분부해 활 1개, 화살 50개, 검 1자루, 창 1자루를 갖추게 한 다음 사열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상부터 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원들에게 분부하여 활 1개, 화살 50개, 검 1자루, 창 1자루를 갖추게 한 다음 숙문관에서 사열했다. 고려사 권 38 공민왕 원년 당시 고려는 1259년 몽골 원나라와의 장기 항전 끝에 결국 활기로 한 다음 북방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다. 그중 오늘날의 평안도 일대였던 동령부는 1290년 반환됐지만 쌍송 총관부는 100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계속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공민왕은 1356년 병력을 일으켜 쌍송 총관부를 수복했으며 이 전쟁에서 내응한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가 고려로 내투했다. 이자춘은 동북병마사가 됐고 이 직함은 이자춘이 죽고 나서 이성계에게 내려졌다. 이후 공민왕은 요동 탈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를 시작. 1357년 압록강 이서 지역의 원나라 역참들을 점령하며 요동성 공략을 준비했다. 공민왕 6년인 1357년 공민왕은 인당에게 병력을 주어 원나라의 주요 역참 가운데 하나였던 파사부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이 파사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층지이기 때문에 요동 공략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다. 개축에 인당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파사부 등 세참을 공격해 격파했다. 이후 1368년 명나라가 원나라를 중원에서 몰아냈고 원나라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 명나라와 대치하면서 원나라의 요동 지배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이때 공민왕은 명나라와 원나라 사이에서 저자세를 취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요동 공격을 계속 준비했다. 그해 10월 요동성을 중심으로 기사인 테무르가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며 고려로 진격한다고 선포한다. 기사인 테무르는 원나라 말기 조정을 뒤흔들었던 기황후의 오라버니로 고려에서 친원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기철의 아들이었다. 공민왕이 1356년 기철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고려에 있던 그의 일가 친척을 모두 제거했는데 기사인 테무르는 여기에 반발해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기사인 테무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요동 지역원의 잔존 세력을 뿌리 뽑고 고토를 회복하기로 결정한다. 1370년 1월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명령해 압록강을 건너서 우라산성을 공격하게 한다. 이성계는 1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북면, 함흥, 강계를 거쳐 압록강을 건넜고 우라산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함락시킨다. 1370년 7월 공민왕은 대업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고려의 모든 군사력이 개경으로 집결하였으며 총사령관인 이인임을 필두로 동북면 원수 이성계, 안주상만호 인견미, 서북면 부안수 양배간, 그리고 서북면 도원수, 지용수가 이끄는 고려군은 요동으로 진격한다. 부교를 만들어 압록강을 건넌 후 3천여 명의 경기병 부대를 앞세워 하루 100여리씩 빠르게 이동하며 요동성에 도착하자 기사인 테무르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성 밖에 나왔으나 대패했다. 고려군의 수뇌부는 요동성 인근 지역에 방을 붙이도록 지시하였는데 방의 내용은 요동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고 마땅히 고구려의 후손인 고려가 차지하는 게 마땅하니 항복하면 화를 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1월 4일 요동성까지 진격한 아군이 적을 급습해 함락시켰다. 고려사 공민왕 19년 11월 원정 당시 이성계와 지용수 등은 1만 6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북면, 함흥, 강계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입했다. 고려군은 당시 요양까지 점령했는데 고려사전료에 따르면 모두 1만여 호에 이르는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수천 마리의馬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요동성이 함락되면서 고려 왕조는 발해가 멸망하고 440여 년 만에 무력으로 요동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복민왕의 요양정령은 고구려 고토에 대한 최후의 타파였던 셈이다. 나아가 고려가 건국 이래 추진했던 북진 정책을 재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격렬한 전투 도중 성내 군량고에 불이 나면서 고려군은 성을 점령했지만 계속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고려 본국의 보급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려군은 점령 직후 요동성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군이 창고에 불을 놓아 거의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군령 내 식량이 모자랐다. 고려사 지용수 열전. 비록 보급 문제로 물러서고 말았지만 이때 요동 정벌 성공은 향후 정권들에게도 요동 점령에 대한 큰 자신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훗날 최영이 1388년 2차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5만의 병력을 파견하려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일과 정도전이 집권 후 역시 요동 정벌을 꿈꾸며 진법개혁을 실시한 일은 모두 이요동 정벌의 경험이 토대가 됐다.